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뒤처지면 끝장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노력 혹은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노력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서서히 부서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손 안의 물처럼 완벽해지려는 그 필사적인 발버둥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불안과 결핍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고도 묵직한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교수. 그는 암 투병의 고통 속에서 생의 가장 첨예한 끝자락에 서서 평생을 쌓아 올린 지식과 지혜를 단 3문장의 유언으로 응축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격렬한 파도 위에서 길을 잃고 지쳐버린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처방전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고집부리지도, 너무 욕심내지도, 너무 연연해하지도 말라. 이 5가지 너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명언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5문장 속에 담긴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 현대 뇌과학의 통찰, 그리고 행동경제학이 밝혀낸 인간의 비합리성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그냥 듣고 넘긴다면 당신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이 실제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라면 한번 들어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어령 교수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고 있음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겁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왜 나쁘다는 거지? 대충 살라는 말인가? 하는 반발심이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최선을 다하라고, 완벽을 추구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최선을 다하는 것과 완벽해지는 것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 완벽한 성공이 아니면 처참한 실패라고 여기는 흑백 논리의 함정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심 차게 시작한 다이어트 계획이 초콜릿 한 조각에 무너지고 에라 모르겠다며 폭식으로 이어졌던 경험. 보고서의 글자 하나, 디자인의 픽셀 하나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마감 시간을 놓쳐버렸던 아찔한 기억.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99점짜리 노력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오직 한 점의 오차 때문에 모든 것을 실패로 규정짓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고대 동양의 지혜, 특히 도가 사상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의라는 개념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고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한다는 의미입니다. 힘으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가는 돛담배의 지혜와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두 팔로 막아서려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소진되지만 강물은 결국 옆으로 비켜 흘러갈 뿐입니다. 반면 살고 있음이 잘하는 거지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삶이라는 강물의 흐름을 믿고 그 위에 나의 배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하는 그 흐름 자체가 바로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아주 현실적인 개념으로 바꿔볼까요? 경제학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80%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20%의 노력만 필요하지만 나머지 20%의 완벽한 결과를 위해선 80%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마지막 몇 퍼센트의 완벽함이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영혼의 번아웃 구간인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작은 실험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 중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100점짜리 완벽이 아니라 80점짜리 괜찮은 완성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보고서의 완벽한 문장 대신 핵심 내용이 담긴 초안을 빠르게 완성하는 것. 어지럽혀진 집 전체를 대청소하는 대신 가장 급한 설거지만 끝내보는 것. 그 80점의 결과물이 당신의 삶에 어떤 재앙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마음의 평화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완벽주의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았다고 해서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 우리는 더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슬픔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어령 교수의 두 번째 처방전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령 교수의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줍니다. 이 말은 당신의 슬픔을 억지로 지우거나 괜찮은 척 웃어넘기라는 긍정성 중독 사회의 강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당신의 슬픔을 온전히 겪어내되 그 끝에 반드시 변환의 순간이 찾아올 것을 믿으라는 깊은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마음의 연금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연금술은 쓸모없는 납으로 귀한 황금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기술이죠. 우리의 삶에서 슬픔, 상실, 후회 같은 감정들은 바로 이 납과 같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우리를 짓누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납덩이를 최대한 빨리 삶에서 던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말합니다. 그 납을 버리지 말라고. 끌어안고 충분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빛나는 황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인류에게 위대한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슬픔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그를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사랑의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아픔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줄 지혜의 예방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재해석이자 내 삶의 서사를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위대한 창조 행위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아름다운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오칠과 금가루를 이용해 다시 붙이는 기법이죠. 킨츠기의 철학은 깨짐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진 흔적, 그 상처를 금으로 더욱 아름답게 부각시킵니다. 상처를 입기 전보다 더 가치 있고 독특한 존재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슬픔과 상처는 숨겨야 할 흠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더욱 깊고 더욱 의미 있고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황금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연금술을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을 오랫동안 슬프게 했던 과거의 기억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오. 그 감정에 저항하지 말고 충분히 느껴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나의 영혼은 무엇을 배웠는가? 이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어떤 부분에서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관점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학습자의 자리로 옮겨줄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납덩이에서 아주 작은 금가루 하나를 발견해 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황금으로 바꾸는 이 연금술의 과정은 종종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신념, 즉 고집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나는 옳다는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처방전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세 번째 처방전으로 향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라는 명령이 공기처럼 떠도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새로운 스마트폰. SNS는 타인의 화려한 삶을 전시하고 광고는 우리 안의 결핍감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허한 설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가 경고하는 욕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영혼의 갈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에는 쾌락의 쳇바퀴라는 멜라는 매우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방 적응해버리고 행복감은 이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크고 새로운 자극, 즉 더 좋은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향해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욕심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행복을 영원히 유예시키는 함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쳇바퀴에서 내려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세네카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우리의 관점을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부는 소유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에서 더 적게 원하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전환하는 순간 우리는 욕심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어령 교수의 말은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명품 가방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저녁 식사입니까? 높은 직급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주말 아침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작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오늘 무언가를 사기 전에 혹은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들 때 스스로에게 딱 10초만 멈춰서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생존과 본질적인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없어도 괜찮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마음의 필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건에 대한 욕심, 성취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어령 교수가 남긴 3가지 처방전을 따라 긴 여행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려는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고 슬픔이라는 납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의 벽을 허물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쳇바퀴에서 내려왔으며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마주했습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너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려고, 너무 고집부리고, 너무 욕심내고, 너무 연연하는 것. 즉, 이어령 교수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지혜는 바로 삶의 힘을 빼는 지혜입니다. 꽉 쥔 주먹을 펴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이 3문장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한평생 지성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한 거인이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스승 앞에서 깨달은 삶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삶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본래의 자신으로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우리 시대 현자의 마지막 초대장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너무 많이 힘주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에 대한 압박이었나요? 지나간 슬픔이었나요? 아니면 놓지 못하는 관계였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당신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그 너무 하나를 의식하고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